이곳은 남도의 대표적인 도시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한껏 여유를 부리며 걷기에 좋은 나무길이 많은 고장에 여행객을 환영하듯 하얀 눈발이 날리는데요. 늦은 추위 속에서도 장은 어머니 품속 같은 따스함으로 여행객들을 환영합니다. 각박한 세상살이를 견디게 해주는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솜씨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고장. 대숲 맑고 향기로운 풍경을 눈과 가슴에 새기고 차 한 잔의 여유로 바쁜 일상에서의 답답함과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곳. 천천히 여유 있게 대나무의 향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으로의 추억 여행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 북부에 위치한 담양군. 고려시대에 이르러 담양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된 이후 담양과 창평 두 개의 행정단위로 나뉘어 존속해 왔는데요. 예로부터 가사문학과 죽제품의 명산지이기도 한 담양의 제일 풍경은 뭐니 해도 이 대숲입니다. 담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대나무 숲입니다. 곧고 바른 이 사계절 푸른 대나무는 흔히 굳은 의지와 절개로 군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 때 흔들리며 잎이 부딪히는 합창 소리는 삶이란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곤 하죠. 네, 오늘은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의 특별한 즐거움과 멋을 찾아 장터를 돌아보겠습니다. 대숲에 바람이 붑니다. 빼곡한 대숲은 사람들의 기분까지도 상쾌하게 만듭니다. 맑은 대숲바람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순간 마음 깊숙이 고요함이 느껴지는데요. 소풍 나온 아가씨들이 더욱 어여쁘게 보이는 건 푸른 대나무 숲을 배경으로 두어서겠지요. 바람이 불 때 대나무 소리도 들리는 것도 좋고 대나무가 너무 예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푸른 댄잎을 통과해 쏟아내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새로운 기운을 얻는데요. 기후와 토질이 대나무가 자라기에 알맞아 담양의 대나무밭 면적은 전국 제일 규모. 죽공예를 하는 장인들 또한 이곳의 자랑입니다. 손 하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 돼야 요 쓰기가 맞아요. 너무 커버려도 안 좋고. 농사일 틈틈이 고장의 전통을 잇고 있는데요. 손으로 쪼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5일마다 시장에 갖다 내다 팔잖아요. 그러면 각 지에서 서울, 부산 이런 데서 와가지고 사가고 그래요. 원통 모양의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만든 죽제품은 그야말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담양에서 자란 대나무로 만든 죽제품은 재질이 단단하여 무겁고 표면이 매끄러워 세계 으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일까요? 담양에서는 대나무를 생금밭이라 합니다. 밭에서 나는 황금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대나무 시세가 좋았습니다. 대나무를 잘라 팔기만 해도 돈이 되는 시절이었으니 죽제품을 만드는 이들도 많았죠. 플라스틱이 보편화되기 전 대나무는 다양한 물건의 재료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담양 죽세공예의 역사는 500년. 담양 죽물시장의 대나무 제품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상인들에 의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갔습니다. 죽물시장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니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담양 읍내 한편 영산강의 상류인 관방천이 조용히 흐르는 곳을 찾았습니다. 과거 죽물시장이 있던 장터에 지금은 매월 2일과 7일이면 5일장이 열립니다. 영산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장은 직접 재배한 채소와 야채, 생선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상인들의 아침 식사용 김치찌개가 맛있게 준비되어가는 사이 노점 할머니들도 하루 장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안쪽에가 이제 담양 읍내거든요. 그러니까 담양 읍내가 이제 객사, 동원. 아무래도 이쪽에 마을 사람들이 살면서 같이 그래서 죽물시장도 300년 역사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강변 따라서 열렸던 것 같아요. 시장이 자연스럽게. 500여 미터 정도 영산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담양시장은 현대인들의 향수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장 옆에는 과거 담양천의 물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숲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영산강까지 흘러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담양이 영산강 시원지거든요. 이 물줄기를 따라서 사람들이 뭐 농사를 중요시했었으니까 그래서 강변 따라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구경을 시작해 볼까요? 담양 5일장은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만큼이나 넉넉한 먹을거리들을 자랑하는데요. 즉석에서 김을 구워 파는 가게의 구수한 기름 냄새를 뒤로하고 다음 가게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난 또 시장에서 소금 파는 건 처음 보네. 네, 다른 장에서 못 보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30년. 소금 갖고 여자에서는 30년. 어디서 가져온 소금이에요? 신안에서 소금송을 갖고 와요. 신안이 소금 유명하죠. 네, 그전에 여기 됐어요. 어느 때가 제일 좋았어요? 30년 사시는 동안에. 나는 대목이 좋지. 역시 대박이잖아요. 옛날에는 비야, 담야, 문장, 복가, 능주, 5일장 다 다녔어요. 근데 30년 하다 보니까 아프게 후장만 다니는 거야. 어제 비야 갔다 오고 오늘 담야. 그냥 뭐 얘기들 잘 땡겨서 가르쳐 어쩔 것이고 얘기들 잘 땡겨서 지금 위에 있고 살고 그것이 이제 바람이지. 근데 나중에 안 아파야 되는데 내가 밤낮 이렇게 아파버려. 오늘 30년은 서울을 소금을 들면서 아프기만 해 안 아파야 되는데. 자, 아이고, 아이고 손 아주 고우시네 살결이 거칠지 않으셔. 우렁찬 소리로 손님의 발걸음을 불러세우는 가자 가게도 있습니다. 옛날 과자 이렇게 많아? 예, 많아요. 맛도 많아요.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맛있어요. 장 돌아다니시는 모양이네, 그죠? 예, 5일장만. 예. 예. 이거 전부 혼자서 해요? 아, 예. 가능해요. 예? 주인이 어. 저기 일하는 사람 9가지는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주인이 아니고 그럼 사장님이네. 예, 주인이. 맛있네. 장에 가신 아버지가 집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 빼먹지 않고 사오시던 추억의 과자를 보니 어릴 적 생각이 새록새록 피어오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반찬 많네요. 네. 아니, 이 장 보러 오실 때 이 텐트를 이거 다 직접 치세요? 그죠? 아침에 나와가지고 자기 거는 자기가 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또 다 걷어야 되잖아요, 끝날 때. 그죠? 이거 다 치우고 걷어야죠. 이게 네 분이 같이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장 반찬은 어떻게 만드세요, 집에서? 제가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다 볶아요. 아, 그래요? 네. 장을 몇 군데나 다니세요? 5일장. 네 군데. 전라북도 순창, 순창장, 담양장, 담양, 곡성장, 장성장이요. 횡성, 장성. 장성. 남도의 파김치 맛은 여전한데 장사하는 재미는 전만 못한 모양이네요. 이제
예전에는 재래시장이 좀 굉장히 잘 됐대요. 지금은 갈수록 좀 경기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갈수록 시장들이 좀 죽어요. 다음 발길을 옮긴 것은 담양 5일장의 명소입니다. 이거 죽불 만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죽분이 되는 거예요? 예. 오. 아, 좀 구경하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예. 나도 여기 딱 걸터 앉으면은 한 일주일을 배우면 나도 이걸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예, 한번 절어보실래요? 돌림선 절면 돼요 이렇게. 예. 여기서부터 해가요. 이렇게 엮어보세요. 딱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거. 조상대대로 죽공예를 하고 있는 장인의 솜씨를 전수받기로 하는데요. 그래서 다 잡고 여기 이쪽을 잡고 이렇게 또 해보세요. 네, 잡고 여기서부터 엮어요. 여기서부터. 예. 그게 생각만큼 쉬울 리가 있나요? 올라가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장인의 손을 보니 괜한 호기를 부린 건 아닌지 부끄러워집니다. 우리 쌀 밥 먹으면서 농사 짓는데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 농산물 모든 것들이 많은 손을 거쳐야 되고 아까 그 수백 수천 번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죽 제품들이 손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도가 뭐예요 이게? 과일도 담고 이쁘니까 배에서 과일도 담고 나물감 같은 거 이런 거 담아놓고 보관하고 그래요. 바느질 예. 소풀이 뭐 여자들이 예. 집안에서 쓸 수 있는 거네. 예. 이 파란 이 색깔들도 처음엔 이랬을까? 예, 근데 완전 색깔이 다른 거예요? 태는 말릴수록 더 좋아져요. 아 이게 예. 또 색깔이가 예. 또 저 비싼 것처럼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예, 요거는 요것은 지금 2, 3일 된 거고 이거는 요 몇 년 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 빛과 가치가 더해지는 죽공예품. 하지만 90년대 들어 값싼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제품으로 인해 지금은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복성포에서 옵니까? 아니, 그러면? 목포에서 옵니다. 목포. 이게 그러면 남해 쪽에서 잡은 조기들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남해에서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금도 한 3년 되는 거, 음수가 쏙 빠진 걸 해서 간을 해가지고 건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고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창고 있죠. 창고에 예. 그거, 여기는 재래시장 판매장이고 또 창고가 이 제조하는 창고가 다 있습니다. 잡조름하면서 담백한 조기가 밥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1년 내내 하죠? 1년 내내 합니다. 여름에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거 대표요. 그러면 사서 계속 냉동 40도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해 놓은 걸 갖다가 빼다가 다시 넣혀가지고 이렇게 간을 해요. 담양조기는 수천 그루 맑은 대나무에서 나오는 푸른 공기로 건조해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영광에 굴비가 있다면 담양에는 조기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3년 이상 간수가 빠진 천일염으로 염장한 뒤 노란 비닐로 끈으로 엮어 말리면 담양의 명품 조기가 완성됩니다. 우리들 어렸을 때는 우리 키보다는 더 컸거든. 이게 그것을 가지로 긁어서 다 꼬맹이 띄어가지고 4개를 꼬아서 이렇게 엮었는데 지금은 집이 짧아요. 그 담양 조기 맛에 반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월 대보름을 며칠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장터는 더욱 활기를 띱니다. 직접 기르고 깨끗이 씻어 말리고 데쳐온 나물들의 남도의 별미 홍어가 발길을 붙잡습니다. 영산강의 발원지인 담양에 있는 담양 5.1시장은 매우 아름답기로도 유명을 합니다. 이 시장의 전통성을 살리고 주 5.1시장을 앞으로 주말시장을 동시에 개설하면서 관광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눈발이 날리는 장터를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도착한 것은 장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담양 국수거리. 점심 식사를 위해 국수거리 초입에 있는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담양의 국수가 유명하다는 것은 처음 아는 사실. 따뜻한 멸치 국물에 말아낸 담백한 물국수에 빨간 양념으로 비벼내 달아난 식욕을 되돌려주는 비빔국수는 국수열이 특유의 소박함으로 미각을 자극합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이거 시작하실 때는 여기가 장터였잖아요. 여기 밑에가 지금 가게 밑으로 전부 다 옛날에 중물시장이 있어요. 저기 대나무. 예, 대나무 시장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그 대바구니 같은 거 석작 같은 거 그런 데만 중물시장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날이었어요. 아, 그럼 이게 장터국수로 시작한 거네 사실. 그렇죠? 장터국수인데 밑에서 하시다가 올라오신 거죠. 아. 그렇죠. 그때는 하천 쪽으로 여러 집들이 형성이 돼 있었죠. 포장치고 5일에 한 번씩은. 담양천 고수부지에서 5일장 형태로 운영되던 중물시장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중물시장이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죽 제품을 사기 위해 인파와 장사꾼이 몰려와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죽세 공해가 사양길에 접어들며 중물시장은 담양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요. 시장은 사라졌어도 추운 겨울날 옛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국수의 전통은 그대로 남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담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포장도로 해가지고 돌이 임해서 그렇게 굴러다녔고 차가 이 길로 다녔고 우마차가 다녔고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 그 바구니를 메고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신장로가 결국은 장날 장터로 가는 길이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5일장 벌어지면. 예, 그러니까 5일장이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바구니를 메고 이고 이래야지 이 길로 이제 걸어서 이 거리가 6km, 5km 돼도 걸어서 다녔던 그 추억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장날 되면 이 길이 사람들 왕래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 그냥 비포장도라 먼지가 푸얗게 머리에 끼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어령 선생 그 글에 보면 흙 속에 저거 흙속에라는 글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골 아주머니들이 뭐 모래 잔뜩 이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집차가 오면은 이렇게 피해주면 되는데 피하자고 계속 앞으로 달려간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막 돌멩이도 튀어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중물시장이 한창이던 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둘러앉아 대나무를 쪼개 만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장날이면 바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때 과거에 시장으로 통하는 길이었고 더구나 촌에 계신 분들이 이쪽을 통해서 읍으로 진출하는 길이 진입로였습니다. 여기가. 예, 당시에 그 한꺼번에 운반하기가 어려워서 저 어린 나이에 12~13살 먹었으니까 저도 몇 개 짊어지고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추억도 납니다. 그러면 안 가려고 띵깡을 놓으면은 운동화 사주겠다, 과자 사주겠다 해서 제가 아침 일찍이 새벽밥 먹고 이 길로 같이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도 지금 생생히 납니다. 그렇게 담양의 지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이 길은 400년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최고의 산책길로 호평을 받으며 각처에서 연인들이 모여들어 데이트를 즐기고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담양군 창평면에 위치한 이곳은 창평 5일장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창평면의 대표시장으로 그 역사만 100년에 이릅니다.
1997년 현대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시장의 외형이 바뀌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49개 점포에 노점을 지키고 있는 할머니들은 이곳의 오랜 터줏대감인데 이 창평장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소박한 것 같아. 강주에서 내가 장사해보고 여기서 해보면 여기 창평 여기 시장에 오신 분들이 참 소박해. 이렇게 뭐랄까 물건 이렇게 드리면 욕심 없이 그냥 가시고 오면 더 드리고 싶잖아 마음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예쁘지도 않고 크기도 제각각인 한가처럼 고비의 인심은 넉넉하기만 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이게 우리 애들 어머니 우리 신랑 나 뭐 한 5명 정도.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솜씨로 만든 창평 한과는 담양의 또 다른 명물. 달지 않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으로 인기입니다. 창평장의 최고 자랑거리는 장터국밥. 시장 상인과 장을 찾은 사람들 상대로 팔던 국밥이 전국에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머릿고기와 돼지 내장을 뚝뚝 썰어 뜨끈뜨끈한 국물을 부어 한 그릇 가득 담아내는데 화려한 맛은 아니지만 뜨거운 한 끼 식사하기에는 그만입니다. 멀리서 찾아온 장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이곳은 창평면의 삼지천 마을. 양반들의 크고 작은 고가와 멋스런 돌담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걷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마솥. 방 안에선 마을 안악들의 쌀엿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예로부터 농사에 좋은 곡창지대 창평면은 쌀을 가마솥에서 직접 다려 엿을 만들어 먹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집마다 대로 해가지고 막 5대, 2대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창평 쌀엿은 임금님 다과상에도 오른 진상품으로 한과와 더불어 웰빙바람을 타고 인기몰이 중입니다. 한 번 하고 또 이틀 만에 또 저 집에 가서 딱 하고 또 저쪽 집에 가서 하고 5집이 포괄형선 거기 가서 손으로 만들어야 한 게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야지 절대 안 돼. 수제엿 만들기에 품앗이는 필수입니다. 어느새 여행의 끄트머리 다시 담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담양읍 중록원은 일상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에 청량감을 불어넣기에 충분합니다. 대밭에서 그 대이슬을 먹고 자란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나온 차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해서 만든 게 중로차입니다. 네네네. 예. 수작업으로 부중구포한 차입니다. 네. 담양군에서 조성한 국내 유일의 중림욕장에서 중로차 한 잔으로 목을 적시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받았습니다. 과연 그 맛과 향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색깔이 진짜 연하게 나오네요. 담양의 청정한 대밭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자연의 섭리에 순종하는 오롯한 야생차. 중로차 한 잔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 한우를 찌를 듯이 솟아오르는 대나무를 올려다보니 대나무와 댄잎이 풍기는 향기가 오롯이 내 것이 됩니다. 담양 5일장을 거쳐서 창평 장터로 이어진 담양 여행 어떠셨습니까? 새마음 새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삶의 여유나 낭만과는 거리가 먼 분주한 삶 속에 한 줄기 따스한 햇살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터에서 또 뵙겠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깊은 물처럼 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부지런하고 치열하게 저마다의 삶을 이어가는 곳 담양. 그곳에 가면 맑고 푸른 대숲의 아름다운 향기를 간직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